자,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또. 예,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다랑어입니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난이 옷장의 옷장입니다. 또 뵙게 됐어요. 와, 진짜 근데 이 오랜만이에요. 모임에 지금 꼬조가 또 처음이네. 오, 진짜 1년이 오랜만이에요. 넘었나? 거의 처음은 1년 아니죠. 만. 되게 오랜만이죠. 되게 오랜만이죠. 근데 뭐 그냥 한 달 전에 만난 것 같지 않나요? 그 사이에 저만 그런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아니 나는 사진 봤기 때문에 아. 안 만났나? 안 만났나? 그러다가 안 만났구나. 긴가민가 맞아요. 호주는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세포 분열을 통하여 세포 분야. 자기 세포가 세상으로 나왔죠. 따로 맞아요. 분리돼 가지고 맞아요. 꼬조의 세포. 네, 염색체가 남편 염색체랑 만나가지고 아. 딸내미 나왔습니다. 벌써 돌이 다 돼가요. 시간이 빨라요. 이름은 희주거든요. 희주. 포르투갈어로 웃음이란 뜻이에요. 희주가. 아, 진짜? 그 네, 발음이 네. 그 그래서 발음이. 그걸 약간 희주. 차용해서 한국어로도 말되게 희주라고 지었는데 애가 너무 시크해서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순하다며. 네, 엄청 순딩이에요. 근데. 순한데 잘 안 웃는 네. 차분한 친구인가 보다. 네, 네. 필요하면 희주맘 해요. 희주맘. 좋아요. 희주맘. 웃음이라는 뜻. 네, 네. 희주. 좋네. 그리고 꼬조는 그렇고 또 간단히 뭐 아주 짧게나마 한 마디씩 하시죠. 미미님, 그냥 가을 와서 좋습니다. 가을이 와서 선선하게 불어서 진짜. 이게 언제 네. 나갈지 모르지만 보통 이게 8월 15일 즈음에 이 날씨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보름 동안 연착이 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올해는 너무 길게 더웠어요. 아시겠지만 94년 더위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 중년들은 94년 이랬거든. 에어컨 없이. 그래서 온 국민이 지쳤던 완전 기억. 알아요. 알죠? 그해 알지 그해. 네, 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걸 9월까지 갔거든. 그 느낌. 와, 진짜 저희 아빠도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지 94년. 네, 네. 응팔에도 나와. 응사에도 나와 그거. 응팔이가. 맞아. 길에서 그 사건이. 자고. 맞아. 골목에서 자고. 그 해가 아주 그랬는데 지금 그걸 갱신하는 아이고. 때가 왔죠. 그해 7월에 김일성도 죽고. 아, 진짜요? 맞아. 더워서. 그해 9월에 제가 결혼했고 오. 음식 상할 뻔했어. 축하드려요. 9월 말에 했는데 음식 상할 뻔했어. 너무 더워서요? 어머, 어떡해.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 또 우리 화평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그냥 바쁘게 잘 지냈고 저도 가을이 오는 게 좋습니다. 뭐 미미님은 이번 가을에는 진짜 몇 년 만에 다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뭔 말이야? 날마다 하려고 하잖아 원래. 근데 응원하는 나가야 팀이. 가을 야구지. 삼성이 가을에는 야구를 하지만 모든 삼성이 팀이 하냐? 그 야구를 하는 건 아니죠. 삼성이 하냐 마냐. 그렇네. 올해는 모두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듯이 뒤집고 어머. 시즌 초에 모두가 삼성을 9위 내지 10위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당당히 단독 2위. 오. 원래 삼성 늘 2위 아니었나? 이것이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 오만을 짓밟아 줬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좋네. 그런 게 아, 묘미네요. 그러네요. 진짜. 저도 한마디 그때 얘기했나 제가 수영 얘기했나? 한번 자랑했죠 3개월 전에 안 했나요? 처음 들어. 제가 2월에 수영 다시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제 꿈이 뭐였는지 말씀 안 드렸나요? 저기 할머니 수영. 할머니 차분하게 물을 가르면서 시도 한 시간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 그런 분들을 보고 전 충격에 빠졌거든요. 아니, 힘이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계속 난 한 번 하고 나면 죽겠는데 그걸 한번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딱 타이밍이 돼서 새벽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 우와. 용케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지금 드디어 제가 이때까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25m 가면 죽을 듯하고 그러다가 좀 최선을 다하면 50m를 가면 진짜 해냈다. 그리고 이제 지쳐버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100m를 야. 대박. 왔다 갔다 100m까지는 가능한 사람으로 8개월 만에 변신이 됐습니다. 대박. 와. 체력이 늦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아, 그래서 자세가. 재밌습니다. 2주 간격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와. 킥보드 타고 가신 거예요. 2주 간격으로 막 차면서. 나 이 진도 나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겠네요. 2주 간격으로 내가 바뀌고 더가 있고 숨이 덜 차고 이 힘하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죠 약간. 진짜. 진짜 너무 기쁩니다 그 부분이. 진도가 나가는 게. 뚜렷하게 진도가 나가는 게 세상에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이것처럼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게 또 있을까? 조병도 되고 다 됩니다 이제. 휘죽 크는 거 그래요. 휘죽 크는 거. 오, 맞아요. 피주 크는 거랑 비슷해. 이게. 지난주 이번 주 다르거든요, 진짜. 다르지.
어디 수영과 비교하겠어요? 아니 성취감이 없는 이 시절에 성취를 하고 싶다 스스로. 그건 삼성 본다고 성취가 됩니까? 그게 삼성이 성취하는 거지 뭐 미미가 성취가 되냐고 그게. 그 세계가 말이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로받고 사는데 왜 그냥 뭐 태클 걸 것까지. 내가 잘났다고. 네, 내 그 성취가 얘기가. 대단한 그렇게. 성취는 맞습니다. 남 하나 까면서 가보려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저 꼬조께서 네. 이름이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 뭐냐면은 외젠 이오네스코의 코뿔소 네. 민음사판. 작가 이름이 외젠 이오네스코고요. 이름이 조금 낯선데 어느 나라 사람? 루마니아 루마니아. 사람이래요. 네. 그 코뿔소는 희곡 제목이고 그 작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이 작가가 1909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그러니까 20세기를 거의 꽉 채워 산 사람인데요. 루마니아 출생이고 그 부조리극 희곡 작가거든요. 근데 희곡 중에서도 부조리극 작가로 유명해요. 그 부조리극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보고 있는데 이게 앞뒤도 안 맞고 개연성도 없고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근데 아예 그런 장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현대로 올수록 요런 그 장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가 쓴 그래서 뭐 고도를 그냥 뭐 두 사람이 개연성도 없고 고도가 누군지도 안 나오고 결국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계속 앉아서 둘이 막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조리극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위 말하는 마리아 방구의 장르. 맞아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약간 B급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되게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리아 방구야. 이걸 내 돈 내고 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내가 그걸 내 돈 내고 봤잖아. 고도를 기다리는 고도를 기다려 보셨어요? 봤어요. 유명하니까. 진짜 미칩니다 진짜. 어떤 점에서? 아니 왜냐면 못 알아듣는 말을 1시간 넘게 하니까. 맞아요. 그 대사들 저 사람도 외우고 하는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 음.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니까. 즉흥적으로. 네, 돈을 내셨으니까 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돈을 냈으니. TV에서 이렇게 해준 거 있는데 그래도 봐야지 그러고 버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채널 바꾸거나. 근데 그 효과를 의도한 것 같아요. 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맞아요. 효과를 의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왜 부조리극이 탄생했는지 조금 궁금해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파시즘인데요. 이 사람이 청년인 시절에 자기가 살던 루마니아가 점점 파시즘에 물들어가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동료, 심지어 아빠도 나치즘에 동조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프랑스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가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씁쓸한 내용이지만 루마니아에서 계속 살면서 작가로 활동했으면 이만큼 유명해지지는 못했을 텐데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어로 작품을 남기고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희곡 쪽에서는 부조리극으로는 그래도 꽤 유명한 작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작품 제목이 코뿔소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민음사 책 표지도 그냥 이렇게 딱 코뿔소가 그 약간 판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코뿔소에 이 사람이 뭐 부조리극을 썼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이 코뿔소로 변한 거예요. 자고 오. 일어나 보니까. 네. 그건 이미 있는 얘기잖아. 그거죠. 뭐야 그거죠. 변신. 그러니까 그래, 변신. 맞아요. 그 벌레로 바퀴벌레로 변하는 변하는. 이것도 그래요? 왜냐면 코뿔소가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그러네요. 셔츠를 입고 있어요. 변신이구나. 하나에서. 그렇지. 네. 근데 너무 정확하게 처음부터 맞추셨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코뿔소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은 총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막, 2막, 3막 이렇게 돼 있는데 1막에서는 그냥 한적한 완전 대도시는 아니고 한 지방 소도시 정도 되는 마을에 시내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친구 둘은 대낮부터 술 마시면서 그냥 시덥잖은 얘기하고 있고 저기 과일 가게 아줌마 아저씨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이제 아줌마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 자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사람보다 그 자기 고양이가 더 우선인 그런 아줌마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다치든 피해를 받든 그런 것보다 내 고양이가 더 귀하고 이런 아줌마가 지나가서 막 사람들이 그 아줌마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 그려지는데 갑자기 코뿔소가 나타납니다. 먼지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코뿔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뿔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코뿔소 맞아? 그냥 뭐
연극에서 사용한 소품 아니야? 아니면 뭐 그 뭐죠? 서커스에서 코뿔소 한 마리가 탈출한 거 아니야? 저거 정말 코뿔소가 맞아? 저거 아프리카산 코뿔소야? 뭐 아시아산 코뿔소야? 뿔이 하나야 두 개야? 이런 걸로 코뿔소를 막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1막이 끝이 나고요. 이제 2막으로 가면 여기 그 중심 주인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까 그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시덥지 않게 얘기를 했던 그 둘 중에 한 명, 배랑제라는 인물의 회사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 회사에도 막 좀 다양한 인물군이 나와요. 되게 똑똑한 사람, 똑똑하긴 한데 잘난 척이 너무 심한 사람, 막 권력욕이 너무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배랑제가 좋아하는 여자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인물군이 막 나오는데 이제 그 전날 시내에서 코뿔소가 나타났대. 이걸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진실 공방을 펼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본 거 맞아?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뭐 요즘으로 치면 누가 본 사람 있대? 그랬는데 이제 막 배랑제가 뭐 내가 봤어. 그런데 너가 봤다는 걸 믿을 수 있어? 그게 뭐 아프리카산 코뿔소야, 아시아산 코뿔소야? 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또 그 코뿔소의 정체에 대해서 혹은 정말로 코뿔소가 나타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처음에는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랑제가 퇴근을 해서 친구인 장을 만나요. 그 어제 같이 얘기하던 친구인 장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장이 갑자기 코뿔소로 변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고 어떻게 보면 1막에서는 그 배랑제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이고 차분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배랑제는 맨날 그냥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이랬다면 장은 배랑제보다는 조금 더 약간 똑똑하고 또 생활력도 좋고 이런 친구로 나오는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에 막 이골이 났어 이러면서 코뿔소로 막 변해요. 피부도 딱딱하게 변하고 갑자기 막 온몸에 너무 열이 난다 그러면서 옷을 막 벗어버리고 코뿔소로 변하는 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랑제가 너무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갇힌 거죠. 그리고 이제 3막으로 가서는 이 배랑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바깥에 거의 안 나가고 자기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도시에는 사람보다 코뿔소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아직까지 인간으로 남은 친구, 뭐 회사 동료가 그 배랑제의 집으로 놀러를 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 인간인 거를 유지를 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직장 동료가 나가자마자 또 코뿔소로 변해요. 뭐야? 이런 공기 감염이야 뭐야? 그렇죠. 이게 뭐 전염병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의지로 변하는 거냐, 내가 의지에 상관없이 변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도 아니죠. 굉장히 소수의 인물 몇 명들이 막 분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코뿔소로 변하고 이제는 뭐 사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 골목에는 다 코뿔소 소리만 들려요. 근데 그 회사에서 짝사랑하던 데이지라는 여자가 아직까지 인간으로 남아 있다가 배랑제의 집으로 와서 둘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인간으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배랑제가 우리 둘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번식을 해서 새로 인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거든요. 데이지도 그래요. 뭐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데이지가 나는 근데 아이는 낳기 싫은데?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구해? 또 왜 세상을 우리가 구해야 하죠? 사실 구함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갑자기 그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데이지마저도 코뿔소로 변하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배랑제가 되는 거예요. 배랑제만 유일하게 인간으로 남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난다고? 네. 너무 다 스포까지 해버렸나? 아이고. 어떡하니? 이야. 미리 말해놓을까 그러면 스포주의? 그래야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스포를 읽어도 사실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결말이 어떤지보다는 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이게 언제 나온 작품이라고요? 요 작품 자체는 1959년에 첫 상영을 했다고 해요. 희곡이네요. 좀비 네. 영화의 기원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거를 그냥 글로 읽었지만 연극 무대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코뿔소가 나타난 걸 어떻게 연출을 할까? 사람이 코뿔소로 변하는 걸 어떻게 연출을 할까? 아예 안 보여주겠지. 네, 이런 부분이 저도 소리만 되게 들리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뭐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면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사람인데 코뿔소로 변한 것처럼 다들 오케이. 연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장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극 연출가라면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에는 또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은데 맞아요. 1959년 맞아요. 당시에는 시대를 어떻게 네, 네. 재현했을까? 그거 알고 있어. 그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어떤 연극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그 유튜브 같은 거에 검색을 영화 해보면, 있어요? 네네 한국에서도 이제 작은 극단, 큰 극단에서 여러 개 이렇게 연출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러 그 부분은 안 봤거든요. 좀 상상력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그 충분히 연출가의 그 재량이 많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영화도 있나 이게? 영화로는 나온 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연극으로만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번역하신 분이 불어불문과 나오셔가지고 유네스코 연구로 석사 박사를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작품 해설을 보니 이분은 이 코뿔소로 변하는 거를 그 파시즘에 물들어가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작가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아버지마저도 나치즘에 동조하는 거를 목격하고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프랑스로 가서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뭔가 광기로 전환되는데 혼자 남았다는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네. 했다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나의 가까운 친구고 내가 뭐 믿었던 동료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마저도 정말 이게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코뿔소로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그 상황이 되면 나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도 조금 주는 것 같고. 근데 이 극에서 그 상황이라는 것에 개연성이 있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다가 나가는 순간 코뿔소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 미리 빌드업이 있어? 그 조짐이 보인다든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 친구인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서서히 코뿔소로 변한다고 묘사가 돼요. 자기 눈앞에서? 네, 눈앞에서 갑자기 피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하면서 막 긁더니 피부가 딱딱해지고 코가 갑자기 막 이렇게 뿔이 솟아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아니 이제 우리 상식 같아서는 그 서서히 가는 과정에서 네. 예를 들어 나치라든지 특별한 전체주의를 네. 지지하는 발언 같은 게 갑자기 나온다고 아, 뭐 그렇게 있어야 우리가 상식으로는 알지.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직접- 없이 그냥 피부 변하면 이상하잖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덕 그게 뭐가 중요한데 도덕이라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한 마디씩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인간이라는 게 인간성이라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의 약간 철학적인 물음을 진지하고 딥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인물들이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뭔가 이렇게 사상이 변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 맞아요. 읽으면 사실 희곡이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설정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생각에 좀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처음에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부조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맞아요. 제가 되게 조리 있게 말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거였네. 농담이에요. 그거였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코뿔소가 등장했는데 이게 막 한가하게 뭐 저 코뿔소가 뿔이 하나였어, 둘이었어? 너 봤어? 뿔이 하나인 게 아시아 코뿔소야, 두 개인 게 아시아 코뿔소야? 뭐 아프리카 코뿔소는 또 뭐 어떤데?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현실을 어떻게 정말 이거를 개선하고 한다기보다는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등장인물 중에 논리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논리학자라는 사람이 제일 비논리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코뿔소가 나타났는데 아까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그 여자는 자기 고양이 걱정만 하고 뭐 요런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우리가 합의한 사회 상식 같은 것들을 조금 무너뜨리는 그런 대사들이 되게 오고 가서 사실 1막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고도를 기다리며 보시면서 힘드셨다 한 것처럼 저도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쓸데없는 논쟁을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이제 그 와중에 그 과일 가게 주인은 막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이러면서 막 그
순서가 있게 대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대사 했다가 이 사람이 이 대사 했다가 마치 우리 친구들과의 카톡 대화방처럼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고 이런 게 약간 부조리극이라는 게 이래서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강박이 있거나 뭐 기승전결, 논리 네. 이걸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기승전결을 원하신다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한 1박 정도는 고도를 기다리면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 네, 있지만 네. 뒤로 갈수록 오히려 또 맞아요. 네. 동물농장처럼 약간 우화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우화적인 있어서. 성격이 네. 굉장히 짙고 우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 시대적 배경, 뭐 장소 배경이 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읽는 독자가 21세기 한국에서 읽어도 이거 내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또 우화의 특징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화적인 특징도 많고 우화처럼 동물로까지 변하는 동물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형성을 띈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뭐 되게 출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권력에 되게 아부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쉽게 바뀌어요. 쉽게 바뀌고 뭐 논리학자 이런 사람들 다 논리로 풀어내려고 하고 하지만 가장 논리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또 읽어보는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늘 설명 들으면서는 부조리극에서의 주인공은 네. 가장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의미도 담고 네, 있는 것 그냥 같아요. 되게 네. 열심히 관찰하지만 그 안에 맞아요. 들어갈 수 네, 없고 네.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읽어주신 대사에서 네.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돼라고 하지만 정작 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 우리가 아니냐. 맞아요. 그런 게 소수자의 되게, 그런 입장도 철학적인 보여주고. 네.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1막에서는 사실 누가 주인공인지도 잘 안 드러나거든요. 2막으로 가서도 1막에 나왔던 인물이 2막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 싶긴 한데 늘 대화에 끼지는 못해요. 그 회사 동료들끼리 얘기하는데 자기는 막 봤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막 대화에 잘 못 끼고 이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고 늘 관찰자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서 인간성을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도 보여줍니다. 너무 조리 있는 설명이었어. 부조리극을 이렇게 조리 있게. 아유 친절한 꼬저씨. 우리 꼬조님은 진짜 그 뭐랄까 최상급의 고품격 문학 작품을 그럼요. 딱 정말요? 말씀해 그럼요. 주십니다. 그니까. 일반인들이 잘 부조리가 다 몰라. 해소됐어요. 우리 희주는 웃음인데 시크한 것처럼. 맞아요. 세상은 아이러니로. 근데 그게 이 시점에 소개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다음 달에 루마니아 학회를 가거든요. 놀라운 빌드업이에요. 네. 루마니아 간다고. 네, 이야. 그래가지고 루마니아 작가랑 이제 포르투갈 작가랑 이렇게 좀 엮어서 그 발표를 해보려고 하다가 요 작품이랑 그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도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머는 설정이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읽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코뿔소가. 그래서 소개해보게 되었습니다. 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기는 그런데 그 시의성이랄까? 요즘하고 뭐가 연동되는 게 있다고 느껴요? 많이 느끼죠. 어떻게? 사실 요즘은 좀 덜한데 그 전 정권에서 뭐 부동산값 오르면서 이게 다 정권 탓이다 그랬더니 막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마저 다 맞아 이건 정권 탓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전염적으로 그런 생각이 퍼진다든지 아니면 그 코뿔소가 등장한 게 여기에서도 뭐 가짜 뉴스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그거 맞아? 진짜 맞아? 본 사람 있어? 뭐 이렇게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에 의해서 네. 문제돼 버리고 네, 사실이. 맞아요. 요즘은 진짜 뭐가 진짜인지 뉴스에 나와도 저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지 그렇게 믿을 수 없게 된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된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제 천만다행으로 지금 상황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 정권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네, 맞아요. 있고 자기들이 바보 노릇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론이 특별하게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보도하지 않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게. 아니 이거 이상한 우리의 분노가 그대로 반영되는 언론의 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쑥 넘어가 버린다던가 그럴 때 기가 막힌 느낌이죠. 그게 아마 그 순간이 코뿔소로 변하는 걸 지켜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 않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기 좋거든요. 네.
읽기 좋다고요 그게? 네. 길지 않아서. 네. 저는 몇 분 걸릴 거? 몇 분 컷 이거? 막 만약에 30분 지하철을 탄다. 읽은 걸로. 그럼 가면서 1막 읽고 오면서 2막 읽고 그 다음 날 굳이 안 가면서 읽어도 3막 지하철에 읽고. 가만히 앉아서 옆 사람 얘기 들으면 그걸 것 같은데 이 사람 얘기. 포조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오네스코와 코뿔소라는 내용과 이름과 줄거리를 다 기억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머리 여가수 이런 소설이 그거 있거든요. 연극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외로운 남자 이런 소설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아니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이 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루마니아에 갈 일 있을 때 읽어보는 걸로. 근데 루마니아는 뭐, 그것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유럽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네.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네, 코마네치 네. 아닌가? 코마네치. 꼬마네치 그걸 안 해 이 사람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예요? 저긴 또 이제 난리 났네. 꼬마니치. 유명한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아, 76년, 그렇구나. 76년이죠 그게. 네, 그때 안 경이로운 체조 선수 차우세스. 차우체스코. 들어본 것 같아요. 독재자 차우체스코가 있던 네, 네, 네. 루마니아. 아, 차우셰스코가 이 나라 출신이에요. 코마네치도 그 나라 사람이고. 그렇구나. 그게 뭐죠 그러니까 또 꺼져 진짜. 젊음의 상징. 나중에 이제 막 저희 딸내미 옛날에 김연아가 뭐죠? 이런 그 느낌이야 느낌인가요? 이게. 딱 그거네. 그래 이렇게 해서 코뿔소 이오네스코의 코뿔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